안녕하세요, 인디고입니다. 이번엔 푸른 소울 관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소울 관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 탑 10에 드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린 계열로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멀리서 보게 되면 그라데이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하신 분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색감이나 그런 표현들도 이게 그냥 그린 계열로만 갔다고 하게 되면 좀 맨 처음 색상 같은 경우에 좀 되게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옐로우 계열로 올리브 그린으로 가게 되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많이 나는 되게 좋은 디자인 같아요. 대신 도색하는 방법은 좀 까다롭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까다로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외형을 본뜬 지그가 없으면 제작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작업을 할 때 총 지그를 5장을 사용을 했어요. 그만큼 붙였다 뗐다 하는 작업들이 많았고, 진행에 좀 난이도가 있는, 그래도 가장 어려운 디자인은 아닌 그런 디자인입니다. 제가 진행한 순서는 먼저 베이스를 작업을 해주고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거의 매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다이캐스트 기본적으로 나오는 색상이 은색입니다. 실버 색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실버 색상들을 다 잡아주고요. 다시 그 위에 철제 프라이머를 올리고 서페이서 그리고 기본 베이스를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색상부터 작업을 해 나가면 되는데요. 가장 밝은 색은 맨 앞에 있는 올리브 그린 색상이겠죠. 이걸 먼저 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건조를 시킨 후에 그 다음 색상에 들어가는 지그를 준비를 해주고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그를 사용을 해서 이제 도색을 진행을 했다 하게 되면 이미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도료를 아무리 얇게 잘 썼다 하더라도 도막의 두께는 분명히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티가 안 나겠지만 마지막 클리어 작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그를 다시 다음 도장면을 올려준 후에 반드시 사포로 그 도막을 벗겨내줘야 합니다. 도막을 벗겨내주지 않게 되면 이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땐 티가 안 나지만 마지막 클리어로 올렸을 경우에는 100% 티납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더 작업 공정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경험을 해서 지금 2번째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3번째 지그를 준비해 줍니다. 요즘 가정용으로 커팅 플러터가 잘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봤을 때 얼마였지? 6만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장단점은 있어요. 이게 좀 큰 거, 비싸고 좋은 것들을, 물론 좋은 이유가 있겠죠. 비싼 그 값이 있겠죠. 그 금액값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좀 디테일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가정용으로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텍 8600 시리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를 지원해 주시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디자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한테 못하는 것들은 요청을 해주세요. 이걸 만들어 달라. 그럼 저는 그거를 만들어 드리는 대신에 이미지들은 제가 필요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면적이 넓은 만큼 도색되는 도료의 양도 많다는 거고요. 그만큼 오염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마지막 작업인 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스킹을 더 꼼꼼히 해야 되겠죠. 광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우레탄 코팅을 합니다. 우레탄 도료 같은 경우에는 건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완전히 건조를 시키려면 제가 모든 거를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하루 반 내지 이틀, 날씨가 좀 춥다 그럴 경우에는 3일 이 정도는 건조를 시켜줘야 됩니다. 실력이 좋아서 한 번에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를 3번 올리거든요. 첫 번째 클리어 올릴 때는 최대한 이미지를 살리면서 어느 부분이 면 정리가 덜 됐다거나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한번 올리고 건조를 한 후에 두 번째 올릴 때 어느 정도 면 정리 해줄 걸 생각을 하고 도포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다 마른 다음에는 면 정리를 함께 해주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클리어를 올린 다음에 저는 그 위에 다시 한번 2000방에서 5000방까지 사포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클리어 코트를 올리고 나서 마무리를 합니다. 클리어 코트가 어떤 거냐면 일반 승용차 차량들 있죠. 차량들에서 사용하는 유막 코팅제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차이점이 있으면 이거는 아주 얇은 플라스틱 막을 형성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크리스탈 코트를 올려놓게 되면 도색 까짐이라든가 황변 이런 것들이 덜하기 때문에 저는 맨 마지막엔 이 작업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커스텀을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6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이미지들이며 또 설명들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아는 정보가 맞는 건지 확인도 해야 되는 거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이거를 다 완성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직접 커스텀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인디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